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챕터 3 이제 드디어 화재 예방법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문제 조금 안 되게 있는데 문제 자체가 화재 예방법이 어떻게 보면 시설법과 예방법이 같이 있다가 분법이 되고 새로 이제 어떻게 보면 출제가 됐죠. 그죠? 새로 출제가 되면서 문제가 어떤 게 나올까 궁금했었는데 다행히 그렇게 막 특이한 문제는 안 나왔어요. 다행히 특이한 문제는 안 나왔고 대부분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진행했던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대부분 다 이제 적중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올해도 제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것들 만들 테니까 그거 뭐 구입을 하시든 아니면 강의만 보시든 해서 그런데 좀 정리를 잘 해가시면 예방법도 예상 가능한 정도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챕터 3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예요 지금? 예방법이죠. 예방법. 그럼 예방법 실전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까요? 먼저 뭐를 물어봤습니까 지금?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자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그러면 1번 예방이란 화재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다. 오케이. 자 안전관리 들어가 있다 그랬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복구. 제가 이거 복구 아니라 그랬죠? 대응. 그죠? 자, 그리고 화재 예방 강화지구, 그리고 화재 안전조사 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정의들입니다.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꼭 정리를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얘네들은 또 시험 문제가 또 잘 나오잖아요.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대한 거라던가 화재 안전조사에 대한 거라던가 그쵸?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국가는 화재 예방 정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해 기본계획이라는 걸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얘가 국가가 아니라 그랬죠. 청장. 청장은 누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서 수립을 해라. 자, 협의 날짜가 8월 말, 수립 날짜가 9월 말.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자, 기본계획은 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맞죠? 자,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은 이건 청장이 매년 맞나요? 수립 및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날짜가 10월 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세부적인 세부시행계획. 나중에 세부시행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세부시행계획은 누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여기도 날짜가 12말 나오죠. 12말. 그죠? 이거 제가 해설에 넣어놨으니까 꼭 보십시오. 정답 몇 번이에요? 그래서 1번이죠. 1번.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 시행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청장은 화재 예방 정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 맞죠? 2번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인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3번 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자 4번 기본계획, 시행계획, 세부시행계획 등의 수립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행안부령이 아니고 이게 대부분 이 계획에 대한 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다? 옳지 않은 거 4번이다.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재안전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화재안전조사는 기본적으로 누가 한다? 관서장이 합니다. 그죠? 근데 이 관서장이
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약간 전문 지식이나 이런 걸 조금 더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갈 수 있다 그랬죠. 기술사나 관리사. 두 번째, 관서장은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사전에 대상, 기간, 사유, 뭐 우편, 전화, 문자 전송,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 이제 보통은 요런 데다 이제 그냥 올려버리는 거죠. 그죠? 요거 며칠 동안 7일 이상 공개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연기 신청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관서장에게 실시하는데 관서장이 결국 이 세 사람이죠. 자, 이거 며칠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3일이죠, 3일. 그죠? 3일이다라고 했었고, 연기 신청 사유가 있었죠. 그래서 뭐 질병이나 출장,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죠? 서류가 압수된 경우, 또는 건물 자체가 지금 공사를 해서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사유들도 같이 보시면 좋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화재 안전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틀린 거 찾는 겁니다. 1번. 소방관서자는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방금 나왔던 얘기죠. 그죠? 2번.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 방화, 피난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저 실시할 수 있다 그랬죠. 세 번째, 소방본부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화재안전조사위원회라는 걸 제가 만들어서 화재안전조사 대상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본부장이 만드는 게 아니고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관서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됐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 요거 이따 뒤에 나와요. 네 번째. 개인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 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경우에 한정한다. 오케이. 자, 다음 6번째 보겠습니다. 6번째. 자, 문제가 화재안전조사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관계인에게 이게 계속 나왔던 내용이죠. 그죠? 2번. 소방관서장은요. 결과를 알려줘야 돼요. 화재안전조사를 했는데 너네 건물이 제대로 돼 있어. 또는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걸 고쳐야 돼. 라고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구두라는 말이 없죠. 대부분 뭐 그냥 서면 통지를 꼭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화재안전조사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조사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화재안전조사 결과서의 부본을 교부한 경우엔 그렇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X. 3번. 관계인이 질병, 출장 등으로 인해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할 수 없을 땐 관계인은 연기할 수 있죠. 그죠? 4번. 연기를 승인했더라도 연기 사유가 없어졌어요. 그럼 바로 나갈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도 들어가 있다. 혹시 이제 문제 풀다가 소방특별조사라는 거 있으면 요거 다 예로 바뀐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정 전엔 소방특별조사라고 쓰였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걸 제가 바꿔 써야 되는데 보기에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소방특별조사는 그러니까 화재안전조사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지역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네 번째,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 대상물에 화재재난 재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잘못된 거죠. 그죠? 정답이 1, 2, 4는 맞는 거고 틀린 건 몇 번? 3번.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그 7번 해설 가보시면 사유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자체 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 예방 강화지구 등 화재 안전 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그죠? 화재 안전 예방 안전 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하거나 뭐 국가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관계 지역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등등등등 꼭 한 번씩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 보겠습니다. 8번. 화재안전조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 그러니까 화재안전조사위원회라는 곳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대상을 그쵸? 이런 걸 높여서 선정하는 곳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지금 거기 나오는 화재안전조사위원회라는 곳은 아무나 막 들어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나 막 들어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위원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장급, 관리사, 기술사, 그리고 업무를 5년 이상 하거나 연구를 5년 이상 한 사람, 업무 경력이나 또는 연구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소방설비 기사는 못해요. 소방설비 기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소방설비 기사는 법적으로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셨죠? 잘 정리해 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석사도 가능합니다. 석사. 자, 그리고 9번 볼까요?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관서장이 됩니다. 2번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요.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이죠. 그죠? 그리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준다. 돈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른 돈을 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화재안전조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조금 정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10번 볼까요? 소방 대상물에 대해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그 위치, 구조, 설비,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결과를 내주는 사람. 그리고 그 결과가 잘못됐으면 야 이거 고쳐 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소방 관서장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명령해요? 이런 거. 뭐 개수, 이전, 제거. 그죠? 뭐 사용 중지. 사용하지 말아라. 공사하지 말아라. 다 관서장이 명령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1번 볼까요? 다음 중 화재안전조사에 대한 조치명령에 대한 손실보상자 두 사람이라 그랬죠. 그죠? 이 사람들이 뭘로 우리가 보상한다 그랬어요? 시가로 보상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죠. 3번. 자,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시고 12번 문제. 화재 예방 조치 등과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소방관서장은 주인이 없어 옮긴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날로부터 14일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거 찾아가라 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막 위험한 게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누가 봐도 위험해. 누가 봐도 위험해. 그럼 그냥 두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는 거죠. 출동하고 나서 물건이 있으니까 야, 이거 누구 겁니까? 이거 찾아가세요. 근데 찾아갈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치워야지, 일단. 근데 본인 집에 가져가라 그러면 그거 가져가겠어요? 야, 너네 집에 위험물 가져가 그러면 가져가겠어? 위에 상관이?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그렇잖아. 그래서 소방관서에 보관을 한다고요. 이거를 14일 동안 공고를 한다. 자, 근데 이게 보관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더 이상. 주인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매각을 해야죠. 또는 이제 쓰지 못하는 거면 폐기해도 되고요. 근데 매각을 하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거 세입 조치하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거 7일 이내 이런 말 없었죠. 그 즉시. 지체 없이 세입 조치하면 됩니다. 지체 없이. 세 번째. 소방관서장은 보관기간이 종료되는데 보관하고 있는 옮긴 물건을 매각해야 된다. 다만 보관하고 있는 옮긴 물건이 부패, 파손, 유사한 사유로 계속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보관기간 종료 이전에 매각 또는 폐기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4번. 소방관서장은 매각되거나 폐기된 옮긴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면 협의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이 보상에 대한 거. 자, 그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관서장입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기출에 나온 적 있으니까. 다음 13번.
화재 예방 조치에서 관계인에 대한 명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옮긴 물건에 대한 보관기간은 소방관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자, 이게 뭐냐면 14일 동안 내가 게시를 했어요. 근데 게시판 공고일이 종료됐잖아요. 그럼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또 며칠 동안 추가로 보관을 해줘야 되냐면 7일 동안. 즉 우리가 3주 동안 보관을 한다 그랬죠. 그죠? 14 더하기 7 해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잘못된 거고, 소방관서장은 가연성이 큰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알 수 없다. 주인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무원한테 치워. 일단 치워라고 해야겠죠. 자, 세 번째. 네, 매각 폐기 가능하다. 네 번째. 소방관서장은 주인이 없어 옮긴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 14일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를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됐고요. 정답 1번입니다. 14번 볼까요?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 전기시설,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해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어디서 정하고 있습니까? 이거 다 시행령, 그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죠. 15번. 다음 중 보일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건조설비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5m. 2번. 난로의 연통은 1m 이상 천장으로 떨어지고 배출구는 바깥쪽으로 1m 이상 나오게 설치한다. 연통이 있으면 여기 천장으로부터 0.6m 떨어지고, 그쵸? 그리고 여기 나왔을 때 연기가 나오는 이 배출구, 여기는 건물 밖으로 0.6m, 0.6m 튀어나오게 설치를 해줘라. 근데 지금 1m라고 했죠. 이게 다 0.6이라고요. 노화덕 기준, 보일러 실내 설치하는 기준, 바닥 기준,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2번이 잘못된 거예요. 2번. 그죠? 2번. 요거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 자, 그리고 나서 16번. 불 사용하는 설비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봤을 때 1번 볼게요. 보일러 본체와 벽 천장 사이의 거리는 0.6m. 자, 보일러 0.6 들어가 있죠. 그죠? 두 번째, 이동식 난로는 이렇게 사람들 많은 학원, 독서실, 박물관, 미술관, 불특정 다수가 많은 곳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죠. 세 번째,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게 설치한다. 오케이.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 환기구를 설치하고 가스가 머무르지 않게 한다. 이건 액체 연료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 기체 연료에 대한 기준이죠.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17번 보겠습니다. 보일러에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바르지 않은 거,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않게 한다. 오케이. 2번, 화재 등 긴급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를 연료 용기로부터 0.5m 이내에 설치한다. 3번,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요,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스 누설 경보기면 원래 기체 보일러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명확하게 그래도 가스 누설 경보기 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지? 이것도 우리가 봤을 때 보일러 안에 뭐 기체도 들어가고 액체도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좀 큰 범위로 봐줘야 되는 거고, 확실하게 틀린 게 이거죠.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플라스틱 합성관 쓰면 안 됩니다. 무조건 뭐요? 금속관. 그쵸? 여기서 기체라고 줬네요. 예, 기체라고 줬으니까. 여러분들 미안해. 오케이. 정답 몇 번 그래서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틀린 거 찾아라 라고 했잖아. 그치? 그죠? 이거 안 줄 리가 없는데. 자, 18번. 용접 용단입니다. 용접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몇 메타?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고 10m 이내에는 뭐를 쌓아두지 말아라? 가연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 몇 메타? 5에 10 이렇게 돼 있죠. 자, 정답 몇 번? 1번. 그래서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고 10m 이내에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19번. 노화덕이네요. 노화덕 설비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실내 설치하면 흙바닥 금속 외에 불연재료로 된 바닥이나 흙바닥에 설치한다. 지금 현재는요, 여러분들 요 앞에만 남아있어요. 앞에.
예전에는 이렇게 흙바닥을 한 번 더 표현을 해줬거든요. 예전 문제. 근데 지금 맞아요, 여러분. 이거 맞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나올 거야. 실내에 설치했을 때 흙바닥이나 금속외에 불연재료로 된 바닥에 설치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나오면. 2번,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 천장은 불연이죠. 난연이 아니고, 그죠? 3번, 노화덕의 주인은 녹는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하고 30만 킬로칼로리 이상일 때는 1m 이상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20번, 다음 중 음식 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준이 있었고, 배출 덕트에 대한 두께 기준이 있었고요. 그죠? 두 번째, 동물 또는 식물 기름 제거 필터 들어가 있었고, 열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그죠? 0.6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이 기준이 지금 잘못된 거죠, 숫자가. 0.6인데. 됐죠? 네. 자, 그리고 0.15m 이내에 있는 주요 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오케이. 제대로 되어 있고요. 요게 잘못된 거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특수가연물 문제 21번. 다음 중 특수가연물 수량으로 옳은 것은, 이거 너무 쉽죠, 그죠? 우리가 면화류라던가 또는 나무껍질, 대패밥, 넝마, 종이부스러기, 사류, 볏짚류, 가연성 고체류, 석탄목, 이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이 몇 킬로그램 이상이면 우리가 무슨 가연물, 특수가연물로 분류할 수 있는지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 볏짚류, 요게 이제 몇이었습니까? 볏짚류가 몇 킬로그램 이상일 때 우리가 특수가연물이었죠? 1000. 그죠? 넝사볕 1000, 면화류 200, 나무 껍질이나 대패밥, 요게 나대라고 해서 제가 몇? 400. 그죠? 그러니까 옳은 건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22번. 예전에 이거 비고에서 한번 나온 적 있다 그랬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연성 고체류, 가연물 고체류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가연성 고체류입니다. 가연성 고체류. 자, 가연성 고체류라 함은 인하점이 40도 이상 100도 미만,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열량에 따라 또 달라지고 200도 이상의 연소 열량이 1g당 8kcal 이상인 것으로서 요 6점까지 들어가 버리면 여기가 100도. 이게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그랬죠.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다고. 기출이니까. 해설에 제가 기준 넣어놨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3번. 다음 중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네, 틀린 거 찾는 겁니다. 1번. 품명 최대 수량 화기 취급 금지에 글씨를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죠. 그죠? 2번. 높이 10, 바닥 50, 성목 200. 살수설비나 대형이 있으면 15에 200에 300. 오케이. 4번. 특수가연물 표지는 바탕은 흰색으로 문자는 검은색으로 한다. 화기엄금 표시는 바탕은 흰색, 문자는 뭔가 이상하죠. 이게 바뀐 거예요, 지금. 바탕이 붉은색이죠, 그죠? 그리고 문자가 흰색이죠. 그 제가 해설에 여러분들 나머지 봐야 되는 내용들 넣어놨으니까 같이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24번.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면화류는 잘못됐죠,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면화류의 저장 취급 시 지정 수량은 200 이상이어야 되고, 2번.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는 화기 취급의 금지 글씨를 기재한 표지, 이것만 있으면 안 되죠. 이것도 있어야 돼요. 화기엄금이라는 표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품명, 최대 저장 수량, 그쵸? 뭐 최적당 질량, 책임자 성명, 지책, 연락처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요거 맞죠? 그리고 쌓는 높이는 10 아니면 15죠. 맞나요? 그래서 뭐 대형 소화기가 있거나 살수식이 있으면 조금 더 높게 쌓을 수 있다 그랬잖아. 정답 몇 번 그래서 옳은 거 3번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외의 문제들도 나중에 가면 이제 문제 뒤에 기출문제에서 또 풀 거 있으니까 이 정도만 일단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조금 쉬었다가 저희 예방 강화지구 문제와 안전관리자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요 예방법을 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법은 이게 다예요. 일단 지금은 아셨죠? 예방법 문제 한번 풀어보고 공사업법으로 또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